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갈 거야. 그치?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뭐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확률을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이 뭐였지? P의 i는 어쨌든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 숫자고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면 무조건 1 나올 거고 P의 x가 xi부터 xj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Pi부터 시작해서 Pj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맞지? 오케이.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었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에서 뭐를 만들었어? 확률 분포 표를 만들었었지. 그치? 자, 그래서 x1, x2, 똥똥똥똥, xn까지 써주면, 자, 밑에 확률을 써서 P1, P2, 똥똥똥똥, Pn까지 써주고 전체 합은 1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찾았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았었네. 평균은 어떻게 찾아주는 거고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해서 xn pn까지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었고 분산은 어떻게 찾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찾지 말고 뭘로 찾으랬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걸로 찾아주는 거야. 알지? 자, 이거는 어떤 분포든 항상 성립하는 거야. 모든 분포에서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제평평제는.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취해서 만들어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뭐 배웠었어? 이산확률 분포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포 배웠었지. 뭐 있었지? 이항 분포 있었어. 분포. 자, 이항 분포는 뭐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가 뭘로 나타내진 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내진 거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Q라고 쓰자. 실패 확률을 Q라고 할게. n-x 이렇게 나타낸 거를 이항 분포.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된 걸 이항 분포.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어떻게 표현해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네 해가지고 뭐 써줘?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뒤에 갖다 쓰지. 그치? 자, 이렇게 갖다 쓰면은 우리는 뭘 찾기가 쉬웠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기 되게 쉬웠네. 평균은 뭐였고? np였고 분산은 뭐였고? npq였고 표준 편차는 뭐였어? 루트 분산. 그치?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그치? 자, 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분포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연속 확률 분포를 할 거야. 자, 연속 확률 분포를 한번 해봅시다. S1 안 돼. S1 시끄러. 자, 연속 확률 분포를 해볼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뭘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이 아니고 쭉 이어져 있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자, 예를 들어서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하나 정수값을 갖는 게 아니고 연속인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치? 키가 171, 172, 173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171. 몇, 172. 몇 뭐 그런 식으로. 그치? 자, 그렇게 연속이 되는 거를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는 뚝뚝 떨어지는 값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뭐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얘도 어쨌든 확률 분포긴 하니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해. 확률 질량 함수처럼.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용어가 조금 달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주고 얘는 f의 x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모양으로 나타내 줄 거야. 그래서 자,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얘랑 똑같은 특징이야. 그래서 그게 표현 방법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야. 그래서 자, fx의 특징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양수여야 돼. 음수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그치? 다만 확률 밀도 함수는 1보다 작을 필요까지는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x축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런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야. 그치?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전체 확률 다 더한 게 1이다를 표현을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우리한테 제한된 범위를 웬만하면 줄 거고 A부터 B까지만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줄 거고. 그치? 그럼 전체 확률이 1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X가 A부터 X가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이 부분의 전체 넓이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뭐가 확률이 되냐면은 넓이가 확률이 돼. 그치?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여기 밑에 써 있는 이렇게 계산한 값들 하나하나가 확률인데, 그치? 하나하나가 확률인데, 이 녀석은 넓이가 확률이 돼. 넓이가. 그치?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체 넓이가. 오케이. 자, 세 번째 P의 X라는 확률 변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X가 알파일 때부터 X가 베타일 때까지 넓이를 찾아주면 돼. 그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넓이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넓이 가지고 우리가 풀 거니까 너네들한테 절대로 확률 밀도 함수 곡선으로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줘. 이거 넓이 찾는 거 우리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항상 뭘로 줘? 상수함수 아니면은 1차 함수로 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찾던지 사다리꼴 넓이 찾던지 하면 된다고. 그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찾던지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항상 넓이 구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를 줄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넓이가 1이야. 그럼 이 부분 확률은 여기 삼각형 넓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맨 위에 박스 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나와있지. 거기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을게. 자, 예를 들어서 볼 겁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볼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4분의 1이야. x가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치? 확률 밀도 함수를 주고 제한된 범위를 또 따로 줄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는 이 4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 0부터 4까지만 그리면 되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1번식 만족하네. 0보다 크니까. 그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만족해. 자, 2번식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도 만족해.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넓이 1 나오는 거 맞네. 맞지?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1번에서 P의 X가 0부터 4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0부터 4까지 그냥 전체 넓이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에서 1 하고 나오고. 2번 P의 X가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1부터 3까지는 1을 여기 있고 3 여기 있는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밑변의 길이 2고 높이 4분의 1짜리인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이 바로 확률 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가 확률. 그래서 넓이가 확률을 의미한다.
자, 오른쪽에 보충학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겨. 얘는 쓸데없어. 읽어볼 필요도 없어. 자, 뒷페이지 144페이지. 정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미적 원 배운 사람들만 해도 돼. 알겠지? 우리 미적 원에서 적분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니까 미적 원을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학기 때 확통하잖아. 그치? 미적 원을 절대 안 배운단 말이야. 잊어버려도 돼. 그래서 오케이. 나중에라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절대로. 그치? 수능에는 미적 원이랑 확통이랑 둘 다 배운 상태니까 수능에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그치? 수능에서는 절대로 교과목끼리 연계가 안 됩니다. 그치? 교과 연계가 아니야. 그치? 한 과목 안에서만 출제를 해야 돼. 확통이랑 미적을 섞는다거나 확통이랑 대수를 섞는다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절대 그러면 반칙이야. 그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둬라 라는 얘기야. 자,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원리 익히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필수 14번, 15번 풀고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 자, 필수 14번부터 봅시다. 자, 필수 14번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뭐라고 줬냐면은 k의 3x 플러스 1에 x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준 상태에서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몇 참수야? 1참수야. 그러니까 양쪽 끝점 찍어놓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맞아. 자,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해 볼 거야. 몇 나와? k 나와. 그래서 그때 k가 음수면 되겠어? 음수면 돼, 안 돼? k가 만약에 음수라면 0 대입해서 k 나와서 k가 음수야. 그럼 확률 밀도함수가 뭐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버리네.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로. 그치? 그래서 k는 양수야. 그래서 0 대입한 k가 이쯤 찍혀 있고. 맞지? 자, 2 대입할 거야. 2 대입했을 때는 몇 나와? 6, 7K야. 그래서 7K니까 좀 더 높게 7K 하고 찍혀있고 두 점 쭉 연결한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라고. 맞아. 자, 그럼 K 값은 어떻게 찾아주면 돼? 0부터 2까지 전체 넓이가 뭘 거라고? 1 나온다.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다고. 사다리꼴 넓이 찾아주면 되겠지. 윗변 K, 아랫변 7K, 높이 2짜리인 사다리꼴 넓이 찾자. 맞아. 아이고. 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개 전체 넓이 1 하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8K가 1이라서 K는 8분의 1. 아우 쉬워. 그지? 되게 쉽네. 자, 두 번째 15번 갈 거야. 15번 필수 5번 가보면 15번 가보면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함수 fx가 조금 복잡하게 줬네. kx에 언제 x가 0부터 1까지는 k의 2-x에 언제 x가 1부터 2까지는 하고 했을 때 p의 x가 0부터 2분의 1 사이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부터 그려볼 거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 긴장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양쪽 끝점만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라고. 절대 너네한테 곡선 안 줘. 무조건 직선 줄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그치? 자, 그래서 x가 0일 때 함수값 찾아보니까 0 나오고 x가 1일 때 함수값 찾아보니까 1 대입하면 k하고 나와. 1,k를 지나고.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k 나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그려지고 자, 밑에 있는 것도 1 대입하니까 k 나오고 2 대입하니까 0 나와. 그래서 2,0을 지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 자, 일단 k 값부터 구하고 시작합시다. 자, k 값은 어떻게 구해줄 거야? 요 x축과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1이다. 이용해서 구해줄 거야.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k하고 나오는 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걔가 뭔 소리야? k 걔가 1 하고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k는 1. 그치? k가 1 나왔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래서 0은 여기 있고 2분의 1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넓이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K에다 1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해서 함수값 찾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치? 닮음 써. 그치? 삼각형 나왔으면 닮음 쓰면 편하잖아. 맞아. 응. 자, 중점 연결했으니까 이 길이의 절반이 이 길이가 되겠네. 이 길이 1이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겠지 뭐. 밑변도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짜리 삼각형 넓이 찾으면 되겠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는 거라서 8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겠다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어려워? 안 어렵잖아. 괜찮아. 그치?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률만 계산이 됐어. 자, 다행스럽게 이사각률 분포에서는 확률까지 계산하는 거는 우리 해봤는데 평균부산 표준편차까지 찾아야 됐었지. 오케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부산 표준편차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치? 얼마나 다행이야. 오케이? 평균부산 표준편차 찾는 게 교육과정 외가 돼버려. 그래서 절대 찾지 않을 거야. 그치? 절대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에서는 그림 그려서 확률 찾는 것만 연습하면 돼. 그치? 확실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다 푼 사람은 뒤에 연습 문제까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해결해보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보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뭐를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는지부터 한번 해볼 거야. 정규분포는 어떤 게 정규분포냐?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야. 이선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이항분포였어. 제일 대표적인 거야.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야. 이항분포.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결국 연속 확률 분포니까 뭐가 필요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하네. 그럼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나온 함수를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일걸? 맞나? 아, 마이너스 빠졌어. 이렇게. 됐어? 어때? 나도 못 외우지.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옛날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식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나왔었어. 근데 요새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 왜냐면은 확통 배우는 당시에 얘가 뭔지 모르거든. 이게 뭔지 모르거든. 2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거든.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나와, 여기. 언제 나오냐면은 고3 때 나와. 그치? 그래서 절대 안 나와. 절대 나오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 가지고 뭔가 다루는 형태의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더럽게 복잡해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치? 되게 복잡해. 엄청 복잡해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정규분포가 만들어질 거고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질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연속 확률 변수 라지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라는 거를 아까 우리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는 0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앞 글자 n을 따서 뒤에다가 뭐를 써줄 거냐? 이항분포는 뭘 써줬지?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을 써줬어. 그치? 정규분포는 뒤에다가 뭐를 써줄 거냐면은 평균과 분산을 써줄 거야. 그치?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알겠어요? 연속 확률 분포는 항상 평균과 분산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시작할 거야. 내가 구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그치? 내가 구하는 거 아니야. 특별한 조건 없으면 절대로 평균과 분산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자, 이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확률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 확률만 계산할 줄 알면 돼.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한번 볼 거야.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자, 그래서 함수식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놀 거냐면 그래프 모양 가지고 놀 거야. 그래프 모양.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너네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종 모양으로 생겼어. 그치? 종 모양으로 생겼고, 자, 요 제일 최대값을 갖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자, 최대값을 가질 때 x값은 m 즉
평균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분포 곡선이 그려집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전체 넓이가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제한된 범위가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야. 알겠지? 그래서 실수 전체 영역에서 넓이를 찾으면 무조건 1 하고 나와야 돼. 알겠지? 1 하고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녀석 전체 넓이가 1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절반 틈, 이 절반 넓이는 몇이겠어? 0.5겠지. 그렇지? 왼쪽 절반도 0.5가 될 거야, 넓이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계산할 거라고? 확률을 계산해낼 거라고. 그렇지?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찾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아니, 수학자들이 미리 계산해놨어.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보고 찾아서 넓이를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렇지? 어디다 계산해놨어? 책 맨 뒤에 보면은 이런 데다 계산을 해놨어. 그렇지? 표준정규분포 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표준정규분포 표. 오케이. 표준정규분포 표.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 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곡선을 주어지고 맨 위에 있는 그림만 볼게 일단. 맨 위에 그림 보니까 여기가 0 써 있고 여기에 Z 써 있고 맞지? X 써 있네. X 써 있고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어. 그리고 밑에 숫자 있어. 무슨 얘기냐면 수학자들이 여기서부터 X까지 넓이를 다 계산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 미친 사람들처럼. 오케이? 얼마나 심심했으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표 보고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넓이는 오케이,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분포표 숫자를.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일단 149페이지에 어디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을 거냐면은 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좀 쳐놔. 14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칸, 첫 번째 박스 칸에 굵은 글씨로 있지? n의 m의 시그마 제곱. 자, 이 표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밑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다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해가지고 첫 번째 줄 읽어보니까 자,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아까 얘기했네. m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곡선 모양 나올 거라고. 그치? 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그치? 밑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까지 얘기를 했었어. 자,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 어디 보자. 정규분포 곡선이 표준 편차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이 달라지면은 자, 곡선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곡선 모양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요 모양 그대로 이제 평균만 달라졌으니까 대칭축만 달라졌어.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M1, 얘가 M2가 되게 대칭축만 달라지고 곡선 모양은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변화시켜 봤어.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평균이 일정하니까 평균, 대칭축은 똑같은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변화시켜 봤어. 표준 편차가 뭐라고?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라고. 알지? 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부터 멀리 애들이 떨어져 있을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근처 애들이 모여 있을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얘를 시그마 2라고 했을 때, 자, 시그마 1은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최대한 애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맞아? 최대한 모여 있을 거야. 자, 그럼 평균 근처에 최대한 모여 있으니까 평균 근처에 함수값이 좀 더 높은 상태로 있고. 그치?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 그럼 이 부분이 조금 높아졌으니까 어때? 양쪽 끝으로 갈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고. 알겠어? 글쎄. 자, 시그마 3는 어때? 평균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양쪽 끝에가 조금 더 뚱뚱하겠지?
그치? 근데 전체 넓이는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운데가 어때? 조금 시그마 2보다는 낮게 그려줄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는 요 세 개의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를 우리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더 고르다. 어떤 자료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찍어봐 한번. 뭐겠어? 뭘 것 같아? 3번. 왜? 3번이 좀 이렇게 평평하니까 고르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반대야. 그치? 반대. 자, 고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웃지 마. 그럴 수 있지. 애들 다 틀려. 처음 물어보면은 다 틀려. 고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실력이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애들이 다 모여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평균 근처로 모여 있을수록 우리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오케이. 자, 방금 그려준 요 그래프가 15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어. 15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어. 자, 그래서 그림 1번에다가 옆에다가 살짝 써놔. 시그마가 작을수록 고르다. 써놓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0일 때, 1일 때, 4일 때 그림 3개 알려줬네. 0일 때 그래프, 1일 때 그래프, 4일 때 그래프 이렇게 3개 알려줬네. 그치? 1일 때, 4일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진 않아. 그냥 대칭 축에 달라졌구나 정도 알 수 있고 딱 하나 가끔 사용되는 거. 자, 평균이 1일 때 그래프랑 평균이 4일 때 그래프에 만나는 요 교점은 x가 몇일 때 만나고 있을까? 언제 만나고 있겠어?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1과 4의 중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분의 5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교점 2분의 5에서 만난다. 표시만 한번 해줘. 그치? 평균이 1일 때 그래프랑 평균이 4일 때 그래프는 교점이 두 개 중점 2분의 5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 곡선을 통해 가지고 결국 계산해 주고 싶은 게 뭐라고? 정규 분포 안에서 어떤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고 싶다고. 그제? 자, 그런데 이 넓이를 누가 계산을 해놨어?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들은 전부 다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 제각각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모든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들을 전부 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놨겠어? 안 그랬겠지. 수학자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치?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자, 정규분포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몰라. 자료마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자들은 뭐만 계산해놨냐면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정규분포에서만 계산을 해놨어. 오케이. 자, 이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오케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확률 변수도 다른 문자로 쓸 거야. Z로 써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원래 분포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쓰면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Z라고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줄만 알면 너네들이 이제 뒤에 있는 표를 활용해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키가 168이고 표준 편차가 10짜리가 됐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래서 자, 그랬을 때 P의 X가 160 3부터 170
8까지일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요 확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요 녀석은 정규 분포니까 쑥 하고 뭐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168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돼. 맞지?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63부터 178까지 이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 부분 넓이는 뭐라고? 수학자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놨다고. 나는 그걸 갖다 써야 돼. 하지만 수학자들은 이 자료에서 계산해 놓은 게 아니잖아. 그치? 어떤 자료에서 계산해 놨다고?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짜리인 거에서만 계산을 해놨다고. 맞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확률변수를 Z로 써가지고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넓이랑 같은 넓이를 가지는 부분이 어딘지를 우리가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 그치? 즉,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준다.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야? X라는 문자를 Z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게 표준화야. 그치? 자,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Z라는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이게 표준화야. 그치?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맞아? 자,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게 바로 표준화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만든 게 표준화라고? Z는 X에서 168 빼고 10으로 나눠준 게 표준화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화 시켜주면은 X에서 뭐 빼고 168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준 게 표준화라고. 그치? 그거는 163에서도 168 빼고 10으로 나눠주고 178에서도 168 빼고 10으로 나눠줘야지만 식이 변함이 없잖아.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똑같은 연산을 했으니까 식이 변함이 없잖아. 맞아? 그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숫자를, 이 문자를 Z로 써줄 거고. 그치? 얘 계산하면 뭐야? 168인데. 마이너스 5를 10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5부터 얘 계산하면은 1까지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표준 정규 분포 표상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는 다시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분포니까 그치?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넓이를 수학자들이 계산하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야? 정규분포 작성해놓고 그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번 시간의 목적인 거야. 알지? 그러면 뭐 이용할 거라고? 표준화 이용해서 풀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표준화 이용해서 해결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놓고 가자. 자, 정규분포 줄 거야.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과 분산 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 상태로 계산을 못하니까 우리는 표준화를 시켜줄 겁니다.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 게 표준화야? 별량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게 표준화야. 그치? 자, 그러면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고 얘가 뭐를 따라? 0의 1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그치?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자, 151페이지. 일단 150페이지 표준정규분포에 n의 0, 1인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쳐놓고 밑에 줄에 확률 변수 Z 돼 있네. Z라는 문자에도 동그라미 하나 쳐놔. 표준정규분포는 Z라는 문자로 생각을 해줄 거야. X라는 문자가 아니고 Z라는 문자로 생각을 해줄 거야. 자, 오른쪽에 표준정규분포표에서 확률 구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정규분포의 표준화에서 어떤 식이 있어? Z는 X-M분의 시그마 시그마분의 X-M 요 식 있지? 요 식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좀 쳐놓으세요. 표준화 시켜줄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볼 거야. 이제 표준 정규분포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방법 한번 해볼 거야.
자, 표준 정규 분포표 아까 봐서 알겠지만 그림 보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었다고? 0에 x 써놓고 여기 빗금이 쳐져 있었다고.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자들은 전부 다 어떤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냐면은 z가 0부터 x까지일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야. 그치? 그게 전부 다 표로 있었어. 어떻게 있었냐면은 0.0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9.9까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의 Z가 0부터 1.23 사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세로줄에서 1.2 찾고 가로줄에서 3 찾은 다음에 두 개 만나는 부분 그냥 읽어주면 되겠다고. 그게 바로 넓이고 그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알지? 우리는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 확률을 계산해 왔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한번 계산해 볼게. 자, P의 Z가 0부터 A까지일 확률을 A라고 하고 P의 Z가 0부터 B까지 확률을 B라고 얘기를 할게. A보다 B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은 표준정규분포표 그래프 있을 때 0부터 A까지 이 부분 넓이가 A라는 얘기고, 그치? 자, 0부터 B까지 좀 더 오른쪽으로 B까지 이 부분 넓이가 B라는 얘기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뭘 계산해 볼 거냐면은 B의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한번 계산해 볼 거야. 혹은 P의 Z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항상 그려.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마. 알지? 그래프 항상 그려. 자, 얘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0보다 클 확률, 0보다 작을 확률 전부 다 뭐 나와? 0.5 하고 나올 거야. 맞지? 전체 확률의 절반이니까 0.5 하고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P의 Z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그치?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확률. 자, 그럼 어떻게 구해져? 쓱 있는데 0이 있고 마이너스 A 여기 있네. 이 부분 넓이 찾으라고. 그치?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어디 넓이랑 같아져? Z가 0부터 A까지 넓이랑 같아져. 왜?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맞지?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A니까 이 녀석도 A 하고 나올 거라고. 대칭성 이용해서 넓이 구해준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P의 Z가 A부터 B까지일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알지? 자,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있는 상태에서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 둘 다 양수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 부분 넓이를 구하랍니다.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0부터 B까지 확률에서 0부터 A까지 확률 빼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B에서 A 빼주면 되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넓이에서 이 부분 넓이 빼면 되겠네. B 빼기 A 해가지고 구한다. 생각하면 돼. 맞지? 네 번째 P의 Z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확률 구할 거야. 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쑥 0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 마이너스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만큼 넓이 뭐라고? A고 이만큼 넓이 뭐라고? B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다고. A 더하기 B. 알겠어? 자, 세 번째 P의 Z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할 거야.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래프 상에서 A가 여기 있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이야. 이건 어떻게 구할 거야? 얘에다가 이 반절 더하면 되겠네. 반절 넓이 뭐라고? 0.5라고. 그치? 그러니까 0.5 플러스 A 하면 되겠다고. 맞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P의 Z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할 거야. 자,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여기 0이고 여기 B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확률 구하래.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0.5에서 이만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0.5 마이너스 B 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에 나와 있는 자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몇부터 몇까지 넓이를 구하든 다 구할 수 있겠다고. 알겠어요?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내용 설명은 힘겹게 끝났고, 자, 뒤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까지만 일단 풀고 우리 빠른 타이밍에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가자. 너무 좋네, 똥강아지들. 그지? 자, 새로운 개념 나왔으니까 이 파트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내가 풀어줄 게가 아니고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자, 330번 보니까 1번 평균이 5고 분산이 9 하고 나왔을 때 얘를 정규분포 표현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이랬어. 그럼 x는 뭐를 따르고 있다고 할 거라고? 정규분포 5에 3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지? 5의 9자리 따르고 있어 하지 말고 표준 편차가 보이게 만들어줘. 알지? 3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지? 자, 2번 평균이 12고 분산이 16자리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라고? 정규분포 12에 4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았어? 만약에 여기가 완전 제곱 제곱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평균이 3이고 분산이 5짜리야 라고 하더라도 정규분포 쓸 때 3의 루트 5의 제곱자리야 이렇게 표준 편차가 눈에 보이게끔 좀 써줘.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가면은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가 훨씬 중요하거든. 알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가 너네가 계산하는데 안 헷갈릴 거야. 알지? 자, 그래서 표준 편차 보이게 표준 편차의 제곱 모양으로 써줘. 항상 분산은. 알지? 표준 편차의 제곱 모양으로 쓰는 거. 자, 두 번째 3, 3, 1번 동그라미 치는 거네. 그치? 읽어만 보면은 자,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높아져 낮아져. 표준 편차가 크면 뭐라고?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양쪽 끝으로 갔을 때 뚱뚱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높아 낮아? 낮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m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해 안 변해? 변할 거야. 그치? 평균이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변한다. 같이 풀고 있잖아. 그지야? 써놓으라고. 자, 두 번째 332번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렇게 일부분만 항상 주어질 거야. 이제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해석해보면 332번 Z, P의 Z가 0부터 Z 0.5, 1.0, 1.5, 2.0 0.1915, 0.3413, 0.4332, 0.4772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여기 1.0 써요. 옆에 써 있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P의 Z가 0부터 1까지일 확률이 0.3413이라는 거야. 그치? P의 Z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2라는 거야. 그걸 알려준 거야. 이 표가 의미하는 게. 그치? 우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보자. 제발 그래프 그리라고. 그림 그려서 하는 거야.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림 그려서 하라고. 귀찮아하지 말고. 자, Z는 1부터 2까지 확률이야. 자, 그러면은 그림 어떻게 그려져? 쑥 그려졌을 때 0 있고 1 있고 2 있을 때 이 부분 넓이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2까지 넓이에서 1까지 넓이 빼면 돼. 그러니까 2까지 넓이 뭐야? 0.4772에서 1까지 넓이 뭐야? 0.3413 빼서 소수 계산만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0.9531 1539 이렇게 나와주면 되고. 자, 2번 P의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잡을 거야. 그림 그리라고. 귀찮아하지 마. 귀찮은 순간 끝나.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 확률 구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0.5에서 이거 빼서 계산할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0.5-2일 때 확률 뭐래? 0.4772 해서 0.0228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습니까? 그치?
자, 3번 P의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 하라고? 그림 그려서 0 여기 있는 상태에서 0.5 여기 있어.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 확률이야. 그러니까 0.5 더하기 0.5에 해당하는 거 뭐야? 0.1915 해서 0.6915 하고 될 거라고. 그치? 자, 4번 P의 Z가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 그림 그리면 0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5니까 이 부분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1까지 확률에다가 1.5까지 확률 더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0.3413 0.4332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0.7745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33번 확률 변수 Z를 표준화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n의 8의 2의 제곱자리 x가 얘를 따르고 있어. 자, 그럼 우리는 표준화 시킬 거야. 그럼 z라는 문자를 어떻게 만들어주라고? x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뭘로 나눠줘? 표준편차로 나눠줘. 이게 표준화라고. 그래서 자, 두 번째 x가 20에 25를 따르고 있어. 25라고 쓰면 헷갈려. 그래서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표준화 z는 어떻게 만들어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게 표준화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예제 한번 풀어볼게. 필수 16번 정규분포.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야. 그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라고 보면 돼. 그치? 대한민국 특히나 우리나라는 저기가 잘 돼 있어. 대한민국 남자들 키 몸무게 조사는 되게 잘 돼 있어. 그치? 왜 병무청에서 다 하니까. 오케이? 왜?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 그럼 따져보면은 뭐 진짜 기가 막히게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고 있어. 그치? 물론 이렇게 구두 조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168, 169는 되게 적어졌다가 170에서 조금 맞아지긴 해. 구두 조사를 하면은. 그치? 그렇긴 한데 실제 조사하면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어. 오케이.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얘를 할 때 가조건에서는 뭐랬냐면은 P의 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P의 X가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확률이 같고, 자, 나조건에서는 V의 9분의 1 X가 1이다 라고 나왔어. 자, 정규분포 곡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아니라고. 알지? 자, 그런데 여기 이것처럼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일단 평균을 구해보자. 가조건에서 뭐래?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랑 16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같대. 그치? 자, 그럼 정규분포 곡선 쭉 그려놓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랑 16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6이 이쯤 있고 16이 이쯤 있어가지고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이 뭐라고? 6과 16의 중점에 위치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맞아. 자, 그래서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몇이요? 20이니까 평균은 11 이렇게 계산할 거고. 그치? 자, 이 녀석에서 분산 찾아줄 수 있겠다. V의 9분의 1 X는 자, 이 녀석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 제곱해서 빠져나와. 81분의 1에 V의 X 될 거고 걔가 1 나왔어. 그래서 V의 X가 81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취한 9 하고 나올 거라고.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로 가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어. 17번 보면 자, x가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 40에 1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자, 1번 P의 x가 25부터 40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그럼 이 녀석은 뭐야? 표준 정규분포를 활용할 수가 없어. 왜?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짜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x를 z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게 뭐라고? 표준화라고. 표준화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x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25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고 오른쪽에 있는 40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지만 식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식은 Z라는 문자로 써줄 거고 자, 얘는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5?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부터 얘는 0까지의 확률이네. 그림 그려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뭐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표에서 1.5에 해당하는 것만 읽어주면 되겠대. 그래서 0.4332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2번 보자. P의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할 거야. 마찬가지로 뭐 해줘? 표준화 시켜줘. X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뭘로 나눠줘? 표준 편차로 나눠줘. 그래서 60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식은 Z라고 쓸 거고 얘는 계산해 주니까 몇이야? 2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겠네. 그치?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0.5에서 2일 때까지 확률 빼면 되겠지? 2일 때 확률 읽어주니까 0.4772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4772 그래서 0.0228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잖아. 자, 18번, 19번, 20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자, 18번 보면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푸는 방법 계속 똑같아. 표준화 시켜가지고 범위 찾아주는 거야. 자, 18번 보니까 x가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 50에 5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P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 하고 나왔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줄 거야. X에서 뭐 빼주고 평균 50 빼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줄 겁니다. 걔는 K에서 50 빼주고 5로 나눠준 것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는 Z라는 문자로 바뀌어주고 5분의 K-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 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그려놓고 0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0.0013 나왔네. 그럼 이 숫자가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이 확률이 0.5보다 작으니까. 그치? 왼쪽에 있었으면은 확률이 0.5보다 커질 거 아니야. 맞지? 안 돼. 그치? 그래서 요 5분의 K-50은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 확률이 0.0013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치? 자, 그럼 0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넓이는 확률은 뭐 나오겠어? 0.5에서 빼주는 거니까 0.4987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표 보니까 0.4987에 해당하는 게 몇이래? 3이래.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P의 Z가 0부터 5분의 K-50일 때까지 확률이 0.4987 나왔는데 마침 표 보니까 Z가 0부터 3일 때까지 확률이 0.4987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3이면 되겠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5분의 K-50이 3이니까 K-50이 15 나와서 K가 65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치? 해주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보자. 뒷페이지. 자, 19번 보면 어느 행사에 참가한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를 조사했어. 1000명.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64고 표준편차가 5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래서 X라는 게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분포. 평균은
164의 표준 편차는 5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라고 쓸 줄 알아야 돼. 그치? 문제 읽고. 자, 그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1번 보니까 키가 170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자, 170 이상인 학생이 몇 퍼센트인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해봐야 돼? P의 X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 돼. 그치? 170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못 구하니까 우리는 표준화 시켜줄 거야. X에서 뭐 빼주고 평균 164 빼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줄 거야. 걔는 170에서 164 빼주고 5로 나눠준 거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P의 문자를 Z로 바꿔주면은 얘는 뭐 되니? 6을 5로 나누면 돼. 그래서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림 그려주니까 쑥 0 있고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0.5에서 1.2까지를 확률 빼면 되겠네. 0.385래. 0.5 빼기 0.385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해주니까 몇이야? 0.115 하고 나오겠네. 맞아.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이 녀석이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 11.5%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100분율은 100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2번 볼 거야. 2번에서는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X가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래서 뭐 해? 표준화 시켜줘. X에서 뭐 빼고 평균 164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줄 거야. 자, 160에서도 164 빼고 5로 나눠줄 거고 170에서도 164 빼고 5로 나눠줘서 계산해보면은 P의 뭐요? Z가 얘는 마이너스 4를 5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 확률 구해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0.8 여기 있고 1.2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라서 0.8일 때 확률이랑 1.2일 때 확률 그냥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돼? 0.288 더하기 0.385 계산하면 돼. 그래서 더하니까 몇이요? 0.376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이 녀석이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몇 명인지 구하래. 그치?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1000명 중에서 요만큼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학생 수는 1000 곱하기 0.673 해서 673명이야.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돼. 자, 필수 20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자, 320명 뽑는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 자, 그랬을 때 합격자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래서 점수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450점에 75의 제곱자리로. 그치? 자, 그랬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요 녀석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자, 그러면은 45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그치? 합격자를 찾아줄 거니까 우리는 아무나 뽑지 않잖아. 그치? 몇 점 이상인 애들을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있을 거라고. 맞아?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뭐 K라고 하자. 그래서 K점 이상인 사람들만 뽑을 거야. 오케이? K점 이상인 사람들만 뽑을 거야. 그럼 K점 이상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치? K점 이상의 확률은 뭐야? 합격할 확률이랑 같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P의 X라는 점수가 K 이상일 확률은 합격 확률이랑 같아. 맞지? 합격 확률이랑 같아질 거야. 그럼 합격 확률을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2000명 중에서 320명 합격했대. 맞지? 그러니까 2000분의 320으로 구할 거라고.
자, 2만 약분한 다음에 160. 소수로 나타내면 0.16 하고 나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0.16 하고 나오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0.16일 때 이 K 값을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니까 우리는 이 상태로는 못 구해서 뭐해? 표준화 시켜줄 거야. 자, 어떻게 하라고? X에서 평균 450 빼주고 표준 편차 75로 나눠주면 최저 점수인 K에서도 75, 뭔 소리야? 450 빼고 75로 나눠주면 돼. 자, 그래서 얘를 앞에 거는 Z라고 써주고 얘는 75분의 K-450보다 클 확률이 0.16 하고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 그래프 그려주면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75분의 K-450보다 크거나 같을 이 부분 확률이 0.16 나왔어. 맞지? 그럼 이 부분 확률은 몇 나오겠어? 0.5에서 빼주니까 0.34 나올 거야. 맞아. 그치? 그래서 표 보고 0.34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니까 표를 안 주어졌네? 문제에서 뭘 주어졌어? 탄 해놓고 P에 Z가 0부터 1까지일 확률이 0.34라고 주어졌어. 그치? 그러니까 P의 Z가 0부터 75분의 K-451 확률이나 얘랑 같은 거니까 얘가 1이면 되겠네 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75분의 K-450이 1이야. 넘겨서 K-450이 75야. 그래서 K는 525야. 그래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525점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치? 자, 실제로 너네 대학교 별로 나중에 이렇게 막 보면은 합격 최저 점수를 이제 알려주는 데가 있다? 근데 대학에서는 안 알려줘. 어디서 알려주냐면 각종 학원가에서 알려줄 거야. 학과별로 최저 점수. 그 학교에 지원했을 때 최저 점수 같은 걸 알려줄 거야. 그거는 학원에서 알려주는데 다 뭘로 계산을 해놓냐면은 대학에서는 합격자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려줘. 그치? 그러면 학원가에서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최저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다라고 생각해버릴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전부 다 표준화 해가지고 풀어주는 형태의 문제니까 풀면서 안 되는 거인지 차근차근 체크해보고 다 푼 사람은 뒤에 연습 문제로 가봅시다. 44번, 45번은 풀 건데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하실 거, 궁금한 거, 아리까리한 거, 애매한 거 43번, 40번, 40번. 자, 40번부터 볼게. 340번 보면은 정규분포 m의 1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P의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 하고 나와 있어. M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뭘 알려준 상태에서 X가 0부터 1까지일 확률이 0.3413 하고 알려준 상태에서 자, 한번 계산해보자. 요거 계산하면은 P의 X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준 게 45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P의 Z가 45-M의 표준 편차 10짜리잖아. 10으로 나눠준 확률이 지금 0.1587 하고 나왔어.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 요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요 값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이 요 녀석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0보다 큰 쪽에 있겠어, 작은 쪽에 있겠어? 확률 보니까 0.5보다 작잖아. 그치? 왼쪽에 있어야지. 맞아. 자,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45 마이너스 다시 m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확률이 0.2587 하고 나왔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럼 이 부분 확률은 뭐겠어? 0.5에서 뺐으니까 0.3413 하고 나오겠지. 맞아? 근데 0.3413에 해당하는 요 값이 몇이래? 1이래. 그치? 그럼 0부터 1까지가 0.3413이었어. 그럼 이 값은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그래서 45 마이너스 m 분의 12
마이너스 1일 때 m값 찾아주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5점인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43번으로 가보자. 43번. 343번 보면 유진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 표준 편차 5짜리를 따르고 있다. 자, 8시 40분까지 등교해야 되는데 집에서 7시 52분에 출발했어. 8시 4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몇 분 걸렸어? 몇 분 안으로 들어와야 지각을 안 해? 48분인가? 맞아, 48분. 맞지? 48분. 자, 그러니까 지각할 확률은 그럼 뭐겠어? 걸린 시간이 48보다 크면 지각하겠네. 그치? 오케이? 48보다 크면 지각할 거야.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켜줄 겁니다. x에서 뭐 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줄 거고. 맞지? 48에서도 평균 빼고 5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야? 8을 5로 나눴으니까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치? 자,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1.6 여기 있고 이 부분 확률 구하는데 0부터 1.6까지 확률 알려줬네. 0.4452 하고.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부분 확률은 0.5에서 0.4452 빼주는 거라서 0.0548 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이게 지각할 확률. 자, 그 다음 344번 보자. 344번은 응시한 시험의 어떤 성적에 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9짜리를 따르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수험생의 최저 점수를 말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75점을 평균으로 하고 좌우가 대칭인 거에서 상위 10%의 최저 점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위 10%에 들 확률이 0.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평균부터 K까지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0.4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P의 X가 75부터 K일 확률이 0.4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 맞지? 자, 표준화 시켜줄 겁니다. P의 75에서 평균 75 빼고 표준 편차 9로 나눠줄 거야. X에서도 75 빼고 9로 나눠줄 거고 75가 아니잖아. K에서 75 빼고 9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P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문자 Z로 바뀌어주고 얘는 계산할 거 없네. 그대로 써주고 그 확률이 0.4 나오는데 0.4일 때 확률이 몇부터 몇까지래? Z가 0부터 1.28까지래. 그치? 그래서 9분의 K-75가 1.28이면 되겠다. 곱해준 다음에 75 더해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45번으로 가볼게. 345번. 어느 고등학생 500명의 키가 평균이 165에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짜리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키가 작은 쪽에서 100번째인 학생의 키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얘들이 165에 10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500명을 줄 세어봤을 때 작은 쪽에서 100번째니까 요쯤 있겠지 뭐. 그치? 100번째 학생. 맞아. 100번째 학생. 자, 그러니까 이 밑에 100명이 있다는 거야 지금. 맞아? 이 밑에 100명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100번째 학생보다 밑에 있을 애들은 몇 명이 확률이 몇이야? 500분의 100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5분의 1, 0.2 하고 나오겠다. 맞지? 자, 즉 여기 최저 키 100번째 학생 키를 K라고 하면은 P의 K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학생이 100명 있는 거니까 확률은 0.2가 될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P의 X가 K부터
평균 키인 165일 확률이 0.3 되겠다고. 이해돼? 그치? 여기가 0점이니까 이 부분 확률은 0.3 될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표준화 시켜줄 겁니다. P에 K에서 평균 키 165 빼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줄 거야. X에서도 165 빼주고 10으로 나눠줄 거고 165에서도 165 빼주고 10으로 나눠져 버리면은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써야 되고 얘는 Z고 얘는 0이네. 그치? 자,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10분의 K-165부터 여기까지일 확률이 지금 0.3 나왔어. 근데 0.3일 때 확률이 몇이래? 0.84까지래. 근데 0.84는 어디 찍혀있어? 여기 찍혀있잖아. 그치? 오케이. 이때 확률이 0.3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몇이겠어? 마이너스 0.84일 거라고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그치? 자, 그래가지고 10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풀어보시고. 자, 오늘 할 거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할 거야.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만 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거야. 그치?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네. 자, 정규분포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고, 정규분포는 항상 우리한테 뭐 알려줄 거야? 평균과 분산 알려주고 시작할 거야. M의 시그마 제곱하고 알려주고 시작할 거야. 자, 정규분포는 뭐야? 확률 밀도함수 외울 필요는 없고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의 성질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그치? 전체 넓이는 1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정규분포를 우리는 뭐 해줘? 표준화 시켜주지.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줬어.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표준화하고, 표준화는 어떻게 해주는 게 표준화였어? Z라는 문자를 만들어주는 게 표준화였어. 어떻게 만들어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자리를 따르는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표준 정규분포 표 이용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것까지 우리 방금 연습하고 온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라고. 그러니까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는 뭐 사이에 관계 있겠어 없겠어? 없어. 얘는 뚝뚝 떨어진 값이고 얘는 연속적인 값이잖아. 그치?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아무 상관이 없는 녀석들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오케이? 하지만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 어디 있어? 여기 n. 요게 충분히 크면은, 그치? 충분히 크면은 이항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봤어.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얘기를 하면은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0과 1이 있어. 그치? 확률은 뭐야? 2분의 1이야. 오케이?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일 때도 2분의 1이고 파란색이네. 파란색 잘 안 지워지는데. 빨간색 어디 갔지? 여기 있다. 0일 때도 2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1일 때도 2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알겠지? 자, 두 번 던졌어.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0, 1, 2가 될 거고. 맞아.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되네.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알겠지? 자, 세 번 던졌어.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 3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확률이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나와.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그치?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n을 충분히 키웠어. 한 n을 100번 던졌어. 그치?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게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나올 거야.
맞아. 거기에 대한 확률들을 방금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애들이 0부터 시작해서 쫙쫙쫙쫙쫙쫙쫙쫙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대. 알았지? 가운데가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그래서 대충 얘들을 이어보면은 정규분포 곡선이랑 거의 비슷해지더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가 크면 정규분포랑 근사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시행 횟수가 크면. 그럼 시행 횟수가 크다라는 거는 몇 번 이상이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살짝 했었잖아. 시행 횟수 크다는 건 몇 번 이상이라고? 20번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너네한테 애매한 숫자 안 줄 거야. 50번 던졌네, 100번 던졌네, 180번 던졌네. 그래버릴 거야. 그럼 이항분포는 무조건 뭐가 돼? 정규분포가 돼. 라고 생각을 해도 돼. 알겠습니까? 그치? 엄밀하게는 뭐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5보다 크거나 같고 시행 횟수랑 뭐 실패 확률이랑 곱해서도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20번 이상이면 시행 횟수가 큰 거야. 알겠어? 그치? 자,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드는 거 끝하고. 알겠지? 자, 그래서 161페이지 맨 위에 방금 했던 내용이 나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럼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n의 p하고. 자, 그게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크대.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를 따르게 만들고 싶어. 그럼 정규분포는 뒤에 뭐가 써져 있어? 평균과 분산이 써져 있잖아. 그래서 이항분포 통해서 평균과 분산만 여기다 구해가지고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평균은 np짜리를 따르고 분산은 루트 npq의 제곱짜리를 따르고 있는 정규분포가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니까 확률이 뭐요? x가 이항분포 400에 5분의 1짜리를 따르고 있대. 아, 시행수 무지막지하게 크네. 그제? 자, 그러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오케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평균이 몇 나왔어? 40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약분하니까 80 나오고. 분산은 뭐 나왔어?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 곱하면 되는 거지. 5분의 4하고 그래서 64하고 나올 거래.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네. 맛있겠지? 자, 그래서 평균과 분산 찾았으니까 시행수가 커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정규분포 어떻게 작성을 하고 80의 8의 제곱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 그래서 자, 뭐가 끝나냐? 자, 뒷페이지로 갈 거야. 도대체 뭐가 끝난다라는 건지. 자, 필수 21번 볼 겁니다. 필수 21번. 자,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얘를 따를 때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어디 보자. 21번 보니까 x가 뭐를 따르고 있어? 이항분포 600에 5분의 2짜리를 따르고 있을 때 1번 p의 x가 204부터 264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자,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한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를 계산해야 돼? x가 204일 때 확률도 더해야 되고 x가 205일 때 확률도 더해야 되고 x가 206일 때 확률도 더해야 되고 쫙 해서 x가 264일 때 확률까지 더해줘야 돼. 그치? 여기까지만 해도 힘들어. 맞아? 그런데 요 확률을 또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시행횟수가 600번이래. 성공이 204번 했대. 그러니까 600 컨비네이션 204를 계산해야 돼. 그리고 성공 확률인 5분의 2에 204제곱을 해줘야 되고 실패 확률인 5분의 3에 몇 제곱이야? 396제곱을 해줘야 돼. 계산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 절대로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항분포는 시행횟수가 크면은 무조건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정규분포로 무조건 바꿔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실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정규 분포로 바꿔줄 거야. 정규 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해? 평균 필요해. 600에다가 5분의 2 곱하자. 그러니까 몇이요? 120에 2 곱하니까 240 하고 나오고, 분산 구하자. 분산은 뭐가 돼? 평균 240에다가 실패 확률 5분의 3 곱하면 돼. 그러니까 몇이야? 48에다가 3 곱하니까 몇 나오니? 144? 그래서 자, x는 근사적으로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 분포 240에 12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맞지?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확률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해서 풀면 돼? 표준화 시켜줘가지고 풀면 돼. 맞지? 평균과 표준 편차 알고 있으니까 표준화 시켜주자. 204에서 240 빼고 12로 나눠줄 거야. x에서 240 빼고 뭘 빼? 40 빼고 12로 나눠주고 264에서도 240 빼고 12로 나눠줘 버리면은 P에 얘는 몇 되니? 마이너스 36.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Z가 24, 2까지 확률 구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쑥 해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2 여기 있으니까 이때 확률 구하면 돼. 자, 읽어보니까 3일 때 확률은 0.4987이고 2일 때 확률은 0.477이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대.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2번 보면은 P의 X가 2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P의 X에서 240 빼고 12로 나눠줄 거야. 252에서도 240 빼고 12로 나눠줘 버리면 결국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1 여기 있을 때 이 부분 확률 구하는 거니까 0.5에다가 0.3413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옆에 있는 22번도 한번 볼 거야. 22번 보면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니까 어때? 자, 약을 투여할 때마다 각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0.6하고 나온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약을 투여했을 때 이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랑 이 환자가 치유될 확률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얘 치유됐다고 얘도 치유되는 거야? 아니잖아. 얘 치유됐다고 얘 치유 안 되는 거야? 아니잖아. 확률은 그래서 뭐로 일어나? 독립적으로 일어나.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무슨 분포야? 이항 분포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0.6이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 자, 시행의 수는 몇 명 시행했대? 150명 시행했대. 그치? 그래서 150명한테 실험했으니까 150이 시행 횟수. 확률은 몇이야? 0.6이야. 10분의 6이 성공 확률이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랍니까? X가 치유되는 사람이 99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네.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크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정규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평균 구하면 150에다가 10분의 6 곱하는 거니까 90하고 나와. 자, 분산은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 10분의 4를 곱하면 돼. 그래서 36하고 나오겠네. 그러니까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뭐를 따르고 있어? 90에 6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거라고. 됐시오.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뭘 찾아주면 돼?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주면 돼. 표준화 시켜주자. X에서 90 빼고 표준 편차 6으로 나눠줄 거고, 99에서도 90 빼고 6으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Z가 6분의 9니까 2분의 3이라서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1.5보다 크거나 같을 여기 확률 구할 거야. 1.5 읽어주니까 0.4332. 뭔 소리야 이건 또. 여기가 0.4332 나왔으니까 0.5에서 0.4332 빼가지고 확률 계산하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글쎄? 푸는 방법 계속 똑같잖아.
그치? 푸는 방법 계속 똑같잖아. 표준화 시켜줘가지고 확률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 봅시다. 자, 367번. 자,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문제에서 알려준 게 어떤 정보인지 잘 알아둬야 돼. 자, 어떤 게임을 했을 때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한 게임 했을 때 이기면 10점을 얻을 거고 이길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는 경우에는 2점을 잃을 거고 그때 확률이 5분의 4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임을 몇 번 했어? 1600번 했어. 그치? 1600번 했어. 그럼 1600번 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겠어? 뭐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1600번 시행해서 어떤 게임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이기는 횟수를. 하지만 문제에서는 뭐야? 점수가 83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요 이기는 횟수가 832번 이상이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뭐가? 점수가 83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x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에 1600에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게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x가 832점 이상이라고? 아니라고. 그치? 점수가 832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른 확률 변수가 필요해. 그치? x 말고 다른 확률 변수가 필요해. 그래서 x는 이기는 횟수고 y는 총 내가 얻는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y가 832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x가 832가 아니고 y가 832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x랑 y 사이 관계식만 우리가 찾아주면 돼. x랑 y 사이 관계식. 자, 몇 번 이겼어? x번 이겼어. 그럼 몇 번 졌어? 1600-x번 졌어. 알겠지? 그럼 내가 얻을 점수는 이기는 횟수에다가 한 번 이길 때마다 10점 얻는 거니까 10을 곱하면 되겠다. 그치? x번 이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얻는 점수는 10x만큼 얻을 거고. 몇 점을 잃을 거야? 질 때마다 2점씩 잃을 거래. 요만큼 졌으니까 지는 횟수에다가 2 빼줘야 되겠다.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점수가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전개주면 뭐가 돼? 12x-3200 하고 나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x 대신에 얘 대입하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12x-3200이 83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넘겨줘서 p의 12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403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돼? 도와줘. 빨리 계산기 꺼내. 핸드폰 앞에 있잖아. 12로 나누면 3, 36, 43, 3, 36, 72, 6 해서 33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시행 횟수가 크니까 얘를 뭘로 바꿔서 정규 분포로 바꿔서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 곱해서 평균은 뭐가 나올 거고 800 나올 거래. 콤마 분산은 뭐 나올 거야? 800 곱하기 5분의 4니까 160 800이 아닌가? 320인가? 그치? 320에다가 5분의 4 곱하니까 몇이야? 256? 256은 몇의 제곱? 16의 제곱짜리를 따르고 있대. 그치? 자, 그거 이용해서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참고로 우리 지금까지 이거 표준화시켜서 계산했잖아. 그치? 표준화 안 시키고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줄게. 그치? 표준화시키는 거, 오 그러고 있어. 표준화 안 시키고 하는 것도 한번 알려줄게. 그치?
어려운 건 아니야. 익숙해지면 편해. 왜 표준화 시켜주는 거 은근히 귀찮거든. 맞아?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32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33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맞아? 근데 표준 편차가 몇이래? 16이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이잖아. 맞아? 표준 편차만큼 한 칸 차이 났잖아. 그러면 표준 정기분포 표에서 1 읽어주면 된다고. 표준 편차만큼 한 칸 가면 1 읽어주면 돼. 표준 편차만큼 두 칸 가면 2 읽어주면 되는 거고. 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나머지는 그렇게 막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이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롭게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세요. 알지?